PC 내부에 케이스 팬을 너무 많이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팬을 2개, 3개 겹쳐서 설치하면 성능이 더 좋아질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오늘은 컴퓨터의 케이스 팬을 공간이 다 찰 때까지 계속 추가로 설치해 볼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최적의 공냉 방식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팬 1톰 11번은 PC 케이스 내부에 각각 전용 자리가 있습니다. 실험에 사용할 APN-X-C5는 성능 중심의 신형 미들타워입니다. 이 영상에서 케이스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볼 예정입니다. C1 케이스에는 140mm 흡기 팬 3개와 120mm 배기 팬 1개가 기본으로 포함됩니다. 이로 CPU, GPU, 시스템 기준 온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배기 팬을 3개 더 추가하면 총 팬 수가 7개로 늘어나고 CPU와 GPU의 측정 온도도 개선됩니다. 지금까지는 팬이 많을수록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현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C1의 내장 GPU 암 지지대를 제거하면 케이스 뒷면에 팬 슬롯 3개가 더 생기고 여기에 배기 팬을 추가로 장착하면 GPU 온도가 더 낮아집니다. 이제 10개의 팬을 설치했고 11번째 전용 팬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이 팬은 꽤 잘 숨겨져 있습니다. 팬을 찾으려면 메인보드 뒷면의 복잡한 케이블 구역을 살펴봐야 합니다. 패널을 옮기면 이 지지대에 팬을 설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APN-X가 매우 영리하게 설계해서 추가 팬을 CPU 소켓 아래 밀착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뒷면 지지대에 SSD나 하드드라이브도 설치할 수 있지만 이 케이스의 사방 메쉬 외장을 최대한 활용한 정말 멋지고 독특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CPU가 많은 열을 발생시키는 만큼 그 뒤에 팬을 두는 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적어도 이 영상에서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로는 프로세서는 뒤쪽에서 추가로 바람이 들어와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특정 CPU와 메인보드 조합에서는 이 방식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만약 프로세서와 메인보드가 앞면과 뒷부면 모두에서 열을 방출하도록 설계된다면 냉각에 사용할 수 있는 표면적이 기술적으로 2배가 되는 셈입니다. CPU를 양쪽에서 2개 일체형 수랭쿨러로 감싸는 시스템을 상상해보세요. 정말 멋질 것 같지 않나요? 이제 퍼포먼스 케이스의 모든 전용 팬 자리를 채웠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PC 하단에 흡기 팬 3개를 추가해 팬이 14개가 됐지만 쿨링 성능은 크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팬 하나가 파워 서플라이에 뜨거운 공기만 흡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품 온도의 변화를 주려면 더 신선한 공기 공급원에서 공기를 끌어와야 합니다. 이제는 말 그대로 케이스 밖을 생각할 때가 됐네요. 네 개씩 세 줄로 총 12개의 케이스 팬을 쌓아 올리면 이제 케이스의 측면 유리 패널을 완전히 순수한 공기 흐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추가적인 지지대 없이 공기 흐름이 조금 과한 것처럼 보이네요. 팬이 너무 강력해서 이 방향에서는 스스로 넘어질 정도입니다. 당분간은 팬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끈적이는 점토로 임시로 고정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허브들을 이용해서 모든 ARGB와 전원 케이블을 제대로 데이지 체인으로 연결했다면 이제 공식적으로 팬의 개수가 무려 26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걸 보세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것은 이번 실험 전체에서 우리가 측정한 것 중 가장 낮은 온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PC 내부 공냉의 미래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많은 공기 흐름이 부품에 직접적으로 불어오다 보니 솔직히 모든 것이 정말 시원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큰 단점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 세팅이 우리가 테스트한 것 중에서 가장 시끄럽고 소음이 크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시끄럽네요. 이 소음은 다음으로 시끄러운 테스트보다 약 10dB 더 높습니다. 유리 패널을 제거해 오픈 케이스 PC가 되었지만 먼지가 많이 들어와 청소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게 문제라면 부품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블 정리는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이야기하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낮은 온도의 PC를 원한다면 이 방법도 고려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팬을 사용해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세팅일까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그 벽을 허물고 자원을 재배치하며 팬 겹치기의 세계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팬을 위에 2개씩 겹쳐서 배치하면 공기 흐름이 2배가 되고 냉각 성능도 2배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팬을 4개 겹치면 PC 케이스 냉각 성능이 4배가 된다는 건가요? 저도 사실이길 바라지만 직접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CPU에만 집중해서 쿨러 위에 APN-X 팬을 계속 쌓아가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가설이 맞다면 팬을 모두 쌓으면 프로세서가 매우 차가워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보시다시피 팬을 2배로 늘려도 냉각 효율이 2배로 오르진 않습니다.
오히려 팬을 더 추가하면 온도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알고 보니 이런 케이스 팬은 공기를 45도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팬을 서로 바로 위에 겹쳐서 달면 전체 시스템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많은 난기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팬들 사이에 정압이 형성돼 애초에 공기가 통과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테스트를 단순히 CPU 쿨러를 넘어서 우리 PC 케이스 전체에 이중으로 팬을 쌓아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뒤에 팬 하나, 아래 2개, 여기 하나, 위에 3개, 뒤에도 3개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봤듯이 이렇게 하면 오히려 팬을 전혀 달지 않은 것보다 성능이 더 나빠집니다. 이렇게 세팅하면 여러 개의 공기 흐름이 서로 충돌하게 되고 그로 인해 난기류 속에 따뜻한 공기 주머니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PC 전체를 시원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꼭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이제는 잃을 게 없으니 남아있는 모든 팬을 케이스에 다 넣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이렇게 하니 이전 테스트보다 결과가 더 나빠졌습니다. 결국 난기류만 더 늘린 셈이죠. 최근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이 PC에 케이스 팬을 3-5개 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당한 수치인 것 같아요. 오늘의 흥미로운 점은 팬 위치를 조절해 PC를 특정 용도에 맞게 최적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 팬 배치는 테스트한 다른 것보다 GPU를 조금 더 잘 냉각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GPU가 과부하 상태이거나 특히 뜨겁게 작동한다면 카드 주변의 공기 흐름을 늘리기 위해 팬의 위치를 바꿔보는 것도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팬 장착 위치 덕분에 이런 종류의 조정을 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는 PC 케이스가 있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APNX에서 이번 영상을 위해 퍼포먼스 C1 케이스를 친절하게 보내주셨고 실제로 이 케이스로 조립하는 과정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분해가 정말 쉽다는 것이었습니다. 측면 패널, 후면 패널, 상단 패널, 심지어 전면까지도 드라이버 없이 모두 분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제가 가진 모든 케이스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후면 패널을 분리하면 더 흥미로운 디자인 요소들이 드러나는데 거의 모든 곳에 메쉬 패널이 적용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앞서 봤듯이 이런 구조 덕분에 케이스 곳곳에 정말 독특하게 팬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도 전혀 거슬리지 않아요. 시각적인 부분을 말하자면 이 케이스의 모서리가 얼마나 곡선으로 되어 있는지 눈치채셨나요? 언박싱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부분이 바로 이 곡선이었습니다. 정말 부드럽고 각진 케이스와는 확실히 다른 느낌을 줍니다. 이 곡선 형태는 APNX 케이스 팬에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모서리가 더 드러난 일반적인 케이스 팬과 비교해 확실히 더 돋보입니다. 게다가 FP1 팬은 일반 팬보다 약 5mm 정도 더 두꺼워서 성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120mm FP1 팬 1개는 C1 케이스 뒷면, 140mm FP1 팬 3개는 앞쪽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팬이 포함된 케이스는 각도에 따라 파란색에서 보라색으로 변하는 멀티컬러 마감으로 약 $159에 판매되는 것으로 합니다. 이걸 크로마 플레어라고 하며 케이스는 블랙과 화이트로도 나옵니다. 내부 컬러 마감이 보여서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제 이 케이스에서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유일한 점은 전면 패널이 케이스 다리의 맨 아래까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들어 올리거나 옮길 때 전면 아래에 손을 넣을 수가 없다는 점이죠. 큰 문제는 아니에요. 어차피 PC를 자주 옮기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들어 올릴 때마다 손이 앞쪽으로 가고 벽에 막혀 다른 쪽에서 잡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굳이 말하자면 작은 불편함일 뿐이지만 전면 다리 사이에 틈이 없어 더 미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APNX C1은 조립이 정말 식은 죽 먹기였고요. 말장난이긴 하지만요. 다양한 팬 배치가 가능한 성능 중심 미들타워 케이스를 찾는다면 강력히 추천합니다. 하지만 케이스 팬을 30개나 넣고 PC가 얼음전처럼 차가워지길 기대하기보다는 표준적인 팬 배치 중 하나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후원해주신 APNX에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C1 케이스, FP1 팬 등 다른 PC 제품은 아래 설명란에서 확인하세요. 오늘 준비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처럼 테크만 제작러 미리스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